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과연 앞으로 어떠려나요? 괜찮으려나? 별일이 없으려나? 온갖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냉정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우쭐해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더욱 필요한 게 지금의 현실이죠. 잘 따져보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을 건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다라는 게 참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20살까지 살아간다라는데 120세 시대라는데 100세 시대도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뭘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경제활동 계속해서 생활비 계속 벌어야 앞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려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려나? 참 많은 생각들 납니다. 못 버티는 사람들은 몰라가는 거고, 버티는 사람들은 또 나름의 기회를 가질지 어떨지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한참 뒤 지나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이 있겠지만 2024년 이제 연말은요 공포의 시작일 것 같고요. 뭐 이제 2025년은 공황 단계일 것 같고, 뭐 이제 점점 더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이제 우려나 염려가 지나가기 전까지 잘 좀 견디고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합니다. 함부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게끔 좀 스스로 좀 조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우려, 많은 염려, 많은 고민들이 아마 생기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 살 궁리를 좀 해야죠. 이제 꽤 오래 전에 했던 이제 다큐 프로인데 PD수첩에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이제 아주머니가 나오더라고요. 한 채당 이제 2억 4천으로 해가지고 두 채를 분양받았답니다. 두 채를. 근데 이제 공실이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월 이자가 뭐 200 몇십만원, 관리비가 40만원, 이제 매월 250만원 이상 이제 은행에다 돈을 갖다 줘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노년에 이제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지내려고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걸 분양받았는데,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받아서 두 채니까 200만원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뭐라 그러냐라고 하면 차라리 아무 짓 안 하고 아르바이트나 했으면 사는 게 나았을 텐데, 무리하게 답 없는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아가지고 인생이 끝장났다라고, 지옥 속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빚을 너무 만만하게 내서 저 일을 당한 거죠. 저것 때문에 자살자가 나올 지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상당수가 비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사는 사람도 없고 공실만 계속이고 난리랍니다. 이게 이제 지식산업센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른 부동산으로도 아마 확장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허위 가장 광고로 이제 사람들에게 분양만 받으면 돈 번다라고 했는데 돈 벌립니까? 안 벌린다라는 겁니다. 꽤 우려스러운, 꽤 염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배를 굶고 손 벌리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상식이 사라지니까 뭐 마약 배달도 하고 별짓거리 다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영업자들 60% 넘게가 대출이 4억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가 넘어섰죠. 이 언제든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인 거고요.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주식 관련해서 거품도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답이 있나?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 부동산도 뭐 60% 70%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옆에 나라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안 된다라고 누가 장담하냐라는 겁니다.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10%가 넘는다라는데 그냥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공황 상태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겉으로 볼 때 다 괜찮은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매우 우려스러운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자신을 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대비하며 사는 것 말곤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안전하게 살 궁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외롭고 재미없게 사는 게 안전해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자산시장 언제든 벌어질 일은 벌어지겠지만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빚지는 것도 천천히 빚지게 되죠. 근데 한번 빚지게 되면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수십 년 걸린다라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함부로 도박처럼 배팅했다가 잘못되면요 대부분 다 절망 속에 산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선물 거래, 코인 거래, 다단계 거래 이런 것에 빠지면요 인생 수십 년이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지나온 시간들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도 더 막막하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며 지내야 됩니다.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무섭게 생각해야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염려나 고민이나 생각들이 많아질 텐데요.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안전하게 살아야 될 궁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하죠.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이래저래 여러가지 압박 때문에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게 벌어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너무 절박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움직여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삶을 지켜내더라는 겁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움직여서 가야겠습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삶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둥바둥거리지 않고 뭐든지 천천히 움직여서 잘 챙겨가면서 삶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부로 배팅하거나 모험하면 인생이 순식간에 끝장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